이상철의 휴대폰 화면에 뜬 사진 한 장이 그 집안의 공기를 한 번에 죽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성재가 이수빈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 연인처럼 달콤한 포옹이 아니라 누가 봐도 무슨 일을 숨기고 있다는 얼굴로 서로를 붙잡고 있는 장면. 이상철은 그 사진을 3번 확대해 본 뒤 아무 말 없이 이수빈을 불렀습니다. 수빈아, 나오너라. 이수빈이 거실로 나오자마자 이상철은 사진을 식탁 위에 툭 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수빈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김다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숨도 안 쉬고 물었습니다. 너 이건 뭐냐? 박성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들켰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들키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든 고성이든 누군가가 이수빈을 겨냥해 판을 짜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재가 그걸 설명할수록 더 위험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수빈이 더 크게 다칠 것이고 진실을 숨기면 이수빈이 거짓말로도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의 눈빛을 보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박성재가 당황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늘 여유가 있고 늘 계산이 빠르고 늘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태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이던 박성재가 그 사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수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둘이 좋아해서 이어지는 연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둘이 무너져야 이득이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상철은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철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박성재 씨, 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딸을 울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를 겁주기까지 하냐.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사진이 왜? 이상철이 말을 잘랐습니다. 왜? 누가 보냈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너랑 수빈이가 저렇게 찍히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수빈이가 어떤 말들을 듣겠냐? 김다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다정은 교사로 살던 사람답게 감정을 가르치듯 정리해보려 했지만 딸이 상처받는 순간에는 그 어떤 논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이수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너는 이 집에서 제일 밝은 아이였잖아.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해? 이수빈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애교 많고 밝은 척을 잘하던 이수빈이었지만 지금 이수빈은 더 이상 웃는 얼굴로 상황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계산해 봤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빈이 들고 있는 건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손해였습니다. 가족의 눈물, 아버지의 자존심, 오빠 이지혁의 분노, 그리고 박성재의 인생까지. 이수빈은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큰 판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박성재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철이 비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말했습니다.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냐? 너는 내 아버지 박진석을 이길 수 있냐?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를 똑바로 보며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박성재 씨, 너 정말 수빈이를 사랑하면 수빈이를 너희 집안에서 빼내라. 내 아버지가 수빈이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이수빈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이 폭력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빈은 방에서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쓰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오빠, 나는 괜찮아. 오빠, 나 때문에 망하지 마. 문장마다 이수빈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가 독립을 선언한 것이 감동이 아니라 공포가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박성재가 모든 걸 버리고 이수빈을 택하면 이수빈은 평생 그 무게를 갚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수빈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돈 많은 세계의 무게가 자신에게 덮쳐오자 이수빈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게 됐습니다. 박성재도 그 밤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지키는 방식이 늘 비슷했습니다. 손에 쥔 힘으로 밀어붙이고 상대가 버티면 더 큰 힘으로 덮는 방식. 그 방식은 회사에서는 통했지만 이수빈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의 힘이 아니라 박성재의 진짜 선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수빈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이수빈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하려는 건가? 그 질문이 박성재의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박진석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늘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처럼 굴었지만 오늘의 박진석은 호탕함이 아니라 냉정함으로 사람을 눌렀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독립? 좋아. 내가 어른이면 독립해야지. 박성재가 안심하려는 순간 박진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회사는 나와. 본부장 자리는 대행 체제로 간다. 내가 선택했잖아. 박성재의 목이 탔습니다. 아버지, 이건. 박진석은 박성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뭐?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다. 너는 내 아들로 살면 내 보호 아래 있고 내 아들로 살면 내 규칙을 지켜야 한다. 너는 내 규칙을 깨겠다고 했지? 그럼 보호도 없다. 박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사랑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처벌합니다. 박성재가 이수빈을 사랑하는 건 부차적입니다. 박진석에게 중요한 건 박성재가 박진석의 아들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더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 집안 말이야. 이상철. 정직하고 고지식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직접 인사하마.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인사라고 말할 때 그건 인사가 아닙니다. 박진석은 인사를 핑계로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가 지킬 선을 정하고 상대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밖으로 나와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빈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이 전화를 피하는 이유를 박성재는 알았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싫어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박성재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질까봐 피합니다. 밝고 애교 많던 이수빈이 지금은 울지 않기 위해 모든 걸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박성재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고성이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진짜로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상처는 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받는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문자를 보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고성희는 늘 아름다운 외모와 단정한 말투로 사람을 설득하는 척하면서 실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았고 권력을 욕망해왔고 신분 상승을 위해 결혼도 선택했습니다. 그런 고성희가 상처를 말하는 순간 박성재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수빈은 상처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이수빈은 흔들리고 흔들린 이수빈은 결국 떠날 것이고 떠난 박성재는 다시 박진석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 고성희는 사람의 마음을 미래의 결과로 바꾸는 계산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수빈에게 뭘 했습니까?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겠니? 다만 내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내가 멈추길 바랄 뿐이지. 박성재는 목이 막혔습니다. 고성희의 말은 늘 한 발 뒤로 빠진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사람을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그 시각 이수빈의 작업실에는 고급 브랜드 쇼핑백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고성희. 카드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쁜 건 예쁜 자리에 있어야지. 이수빈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수빈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잘 살고 싶다는 솔직함이었지. 내가 돈으로 평가받아도 괜찮다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의 욕망을 돈으로 단정해버렸고 그 단정은 이수빈의 자존심을 찢었습니다.
이수빈은 쇼핑백을 바닥에 던졌고 그 소리에 작업실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빈은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수빈이 먼저 걸었습니다. 박성재가 받자마자 이수빈은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받았어. 우리 이제 진짜 끝내야 돼. 박성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빈아, 그거 내가. 이수빈은 박성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잘랐습니다. 오빠가 뭘 할 수 있는데? 오빠는 아직도 박진석 아들이잖아. 오빠가 독립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놔줄까? 박성재는 그 말에 맞았습니다. 이수빈은 단순히 겁먹은 게 아닙니다. 이수빈은 현실을 너무 빨리 읽습니다. 이수빈이 무서워하는 건 박진석의 돈이 아니라 박진석과 고성희가 가진 사람을 무너뜨리는 기술입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해? 이수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가 처음으로 내가 뭘 해야 하냐라고 묻는 걸 들었습니다. 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던 박성재가 답을 잃고 묻고 있습니다. 이수빈의 마음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흔들리면 끝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오빠 아버지랑 싸우지 마. 오빠가 싸우면 나만 더 맞아. 이수빈이 맞아라고 말한 그 단어가 박성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수빈이 느끼는 건 공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박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독립을 선언한 것이 이수빈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이지혁이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자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흔들릴 때 이지혁은 평소의 합리성을 버립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멋있어 보이려고 독립한 거냐?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지혁은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뭐냐? 너는 내 아버지 박진석을 이길 수 있냐? 너는 그 집안에서 나온 순간부터 너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너 스스로도 못 지키면서 수빈이를 지킨다고?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자기가 가진 힘이 자기 힘이 아니라 박진석의 힘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인정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너 지금 수빈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수빈이를 쓰는 거 아니냐.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증명이 뒤섞여버린 순간들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성재는 내가 가진 세계가 감당이 안 된다는 핑계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수빈 앞에서는 그 핑계를 끝내 부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과감해졌고 그래서 더 위험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수빈이는 진짜입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진심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에게 박성재는 절친입니다. 절친이 자기 가족을 흔들고 있을 때 이지혁의 분노는 도덕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지혁은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이면 박성재도 망가지고 이수빈은 더 망가집니다. 이지혁은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반대에서 방어로. 박성재를 막는 게 아니라 이수빈을 지키는 쪽으로. 그 밤 이수빈은 아버지 이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한 회사에서 33년을 일하다 정년 퇴직한 사람.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버티며 키워온 사람. 이상철에게 가족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상철은 이수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박성재를 선택하면 우리 집은 박진석과 전쟁을 해야 한다. 너 그 전쟁 감당할 수 있냐? 이수빈은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나. 이상철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내 사랑을 욕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랑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 사랑 하나 때문에 엄마가 울고 오빠가 무너지고 이 집이 흔들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가 된다. 이수빈은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숨을 못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이상철이 자신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상철은 이수빈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이수빈이 당할 공격을 대신 맞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더 괴로웠습니다. 사랑을 지키면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고 가족을 지키면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이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직접 이상철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더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이상철의 주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이 퇴직했다고 해서 생활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이상철은 체면을 지키며 살고 있고 가족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건드리면 집안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상철에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이번에 약속했던 그 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철은 이유를 묻고 상대는 애매한 말을 남기고 끊습니다. 이상철은 감이 왔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주변을 통해 조용히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그 방식이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은 가족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김다정도 눈치챘습니다. 김다정은 이수빈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손이 떨렸습니다. 수빈아, 너 그만하자. 엄마가 부탁할게. 이수빈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부탁하는 순간 딸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수빈은 밝고 애교 많은 딸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수빈은 엄마를 실망시키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그때 박성재가 이수빈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변명도 설득도 없이 말합니다. 수빈아, 내가 회사에서 내려왔다. 내 이름으로 너를 지킬 수 없으면 내 이름을 버릴게. 이수빈은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 그게 왜 멋있는 줄 알아? 오빠는 버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나는 버릴 수 있는 게 가족밖에 없어. 이수빈의 말은 박성재를 무너뜨렸습니다. 박성재는 지금까지 포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성재에게 포기는 선택이었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에게 포기는 삶의 뿌리를 뽑는 일입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믿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이수빈은 또다시 내가 선택한 남자가 나 때문에 굴욕을 당한다는 죄책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잃지 않게 만들게. 내가 가족을 잃지 않게. 내가 그 전쟁을 혼자 감당할게. 이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무서웠습니다. 박성재가 혼자 감당하는 전쟁은 결국 박성재가 혼자 무너지는 전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박성재가 무너지면 이수빈은 평생 내가 그를 망쳤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수빈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빈은 가장 불안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박영라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의 대학원생 화가입니다. 고성희는 박영라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고성희에게 박영라는 사랑이면서도 동시에 고성희의 성공의 증명입니다. 고성희는 박영라에게 말했습니다. 영라야, 너 오빠 박성재가 요즘 이상하지? 너도 느끼지? 박영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엄마, 오빠는 그냥 힘든 것 같아요. 고성희는 더 부드럽게, 더 위험하게 말합니다. 힘든 건 사랑 때문이겠지. 그런데 그 사랑이 오빠를 망치면 결국 너까지 망가진다. 엄마는 그게 싫어. 고성희는 박영라를 이용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를 직접 흔드는 건 박진석의 방식입니다. 고성희는 다른 방식으로 흔듭니다. 가족을 이용합니다. 박성재가 가장 약해지는 지점은 이수빈 앞에서가 아니라 박영라 앞에서일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고성희는 그 책임감을 자극해
박성재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이수빈의 욕망을 더럽히는 카드. 고성희는 주변에 흘립니다. 이수빈이 돈 보고 들어왔다는 소문. 소문은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성희의 목표는 진실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수빈은 어디를 가도 숨이 막힐 것입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번집니다. 이수빈은 카페나 작업실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멈추는 것을 느낍니다. 이수빈은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평가합니다. 이수빈은 평생 예쁜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사랑받아왔지만 사랑받는 방식은 언제든 공격으로 바뀝니다. 이수빈은 점점 웃지 못합니다. 이수빈은 결국 지은호를 떠올립니다. 지은호는 밝고 긍정적이며 책임감 강한 사람입니다. 이수빈은 지은호의 밝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티는 방식인지 이제서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수빈은 계산에 밝지만 지금은 계산이 무의미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입니다. 손해의 종류만 다릅니다. 박성재는 이런 이수빈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책임을 배웁니다. 책임은 버리겠다가 아니라 버리지 않게 만들겠다입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정면으로 찾아갑니다. 박진석은 웃으며 말합니다. 왜 왔냐? 사랑 지키러 왔냐? 박성재는 말합니다. 아버지, 이수빈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를 건드리십시오. 박진석은 그 말이 웃깁니다. 내가 아직도 착각하나 본데 나는 상대를 건드릴 때 가장 약한 데부터 건드린다. 너는 약하지 않아. 너는 단단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끼는 걸 건드리는 거다. 박성재는 그 말에 눈이 변합니다. 박성재는 처음으로 박진석을 아버지가 아니라 적으로 봅니다. 그 순간 박성재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으로 말합니다. 그럼 나도 아버지가 아끼는 걸 건드리겠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성재가 박진석에게 던진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박성재도 이제 통제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다만 그 언어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쓰인다는 점이 비극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성재는 이수빈을 찾아갑니다. 이수빈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문 뒤에서 말합니다. 오빠, 나 이제 내가 무너지는 게 싫어. 박성재는 문 밖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수빈아, 너는 무너질 자격이 없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수빈은 그 말에 눈물이 납니다. 이수빈은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 사랑을 버리는 것이라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도망입니다. 이수빈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결국 문을 엽니다. 박성재가 서 있습니다. 박성재는 피곤해 보이고 눈밑이 꺼져 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수빈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수빈은 말합니다. 오빠, 나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마. 박성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야. 나 때문에야.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 번도 내 손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